특목고 자사고를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한테는 그냥 정책적인 면에서 특목고 자사고 유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목고 자사고 입시 결과와 그 특목고 자사고에 진학한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 대학 수시 입시도 모두 끝났고요. 특목고 자사고 입시도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이제 대학 입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과연 특목고 자사고를 갖다 진학하는 것이 유리할까 불리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지금과 같은 뭐 아직 고교학점제는 전면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세미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라는 게 내가 듣고 싶어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선택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체제 하에서 과연 올해나 작년에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이렇게 의대에서 과연 일반고와 특목고의 비율은 얼마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죠. 이따 이제 자료를 갖다 보여드리겠지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할 수 있었던 바로 이제 특목고 자사고의 어떤 커리큘럼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이런 커리큘럼을 통해서 왜 특목고 자사고가 입시에 유리한지, 입시 정책의 방향과 이게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올해 이제 저희랑 함께 준비해서 의대를 진학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 공학계열이나 상근계열에 진학한 학생들의 이렇게 교과와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탐구 활동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부모님들한테는 일반고가 유리한지 특목고 자사고를 갖다 진학하는지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감이 잡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특목고 자사고를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한테는 그냥 정책적인 면에서 특목고 자사고 유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목고 자사고 입시 결과와 그 특목고 자사고에 진학한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업과 이런 내용들, 커리큘럼들을 살펴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지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올해 입시 결과를 저야 이제 대입을 하느라고 고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담당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준비가 철저히 했던 아이들 1년 가까이 3학년 비교과 활동들도 챙기고 그 다음에 학생부도 챙기고 그 다음에 면접도 충실하게 했던 학생들이 입시 결과가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에 가깝고 준비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의 내신 성적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이런 면접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안 된 경우도 꽤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이제 특목고 자사고를 준비하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 올 겨울방학부터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에선 과연 얼마나 합격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입시에서 일반고와 특목고 비율을 보면 일반고 비율이 어떻죠? 계속 떨어지고 있죠. 49.5에서 46.2%로 금년도 수시 결과는 떨어졌죠. 근데 특목고 비율은 어떻죠? 50.5에서 53.8로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근데 이걸 갖다 살펴보면 일반고도 46.2%가 간해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은 각 학교당 2명이죠. 학교에서 추천받은 2명에 대한 학생들을 갖다 선발하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기 때문에 영재고나 외고 이런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들은 거의 지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고가 46.2%라는 얘기는 일반고에서 지역균형이 512명이나 뽑혔기 때문에 이게 46.2%를 갖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으로 본다고 하면 일반고가 362명이고 영재고가 298명이고 자사고가 251명이고 외고가 196명이에요. 과학고가 117명이고요. 그러면 수시 일반 전형에서는 일반고의 비율이 얼마밖에 안 된다?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일반고로 가서 서울대를 가려고 하면 제일 유리한 게 뭐다? 전교 1등 내지 전교 2등을 해서 서울대 지역균형으로 가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서울대를 갖다 지역균형 대상자가 안 돼서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으로 가면 합격자 20%만이 일반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연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작년도 결과죠. 아직 이제 통계가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 연대를 보면 연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중에서 합격자의 39.4%가
일반고고요. 4.9%가 광역자사고고 5.7%가 그 다음에 전국단위 자사고였고 49.5%가 외고국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더라도 일반고 비율은 40%였고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60%였죠. 자연계열은 조금 일반고 비율이 높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일반고 비율이 54.3%고 그 다음에 광역자사고가 9.1%, 전국단위 자사고가 8.1%, 그 다음에 과학고가 14.1%, 그 다음에 영재고가 13.9% 이렇게 돼서 그 자연계열에서 영재고 과학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28%,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영재고 과학고의 학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갖다 감안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자연계열 쪽에서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의치학 계열을 보면은 의치학 계열에서는 일반고 비율이 얼마가 되죠? 31.4%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광역자사고가 12.1%, 그 다음에 전국단위 자사고가 14.1%고, 그 다음에 과학고가 10.1%, 그 다음에 영재고가 26.3%. 그러니까 과고 영재고가 얼마가 되죠? 그 연대 의치학에선 36%가 영재고 과고 학생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연계열 합격보다 의치학의 영재고 과고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고, 의치학에서는 일반고 비율이 37.4%,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죠. 이번엔 고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자료를 보면은 어떻죠? 작년도 학업부 수영 결과를 보면은 이제 일반고 비율이 62.5%, 그러니까 나머지 37.5%가 특목고 자사고죠. 이걸 보면 이제 일반고 비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수능 최저가 있죠. 수능 최저가 있는데 수능 최저가 없는 계열적합형을 보면은 일반고 비율이 얼마죠? 인문일 경우에 일반고 비율이 15.2%고 자사고가 14.3%고 외고국제고가 70.5%예요. 그러니까 85%가 어디죠? 특목고 자사고죠. 계열적합형 자연을 보면 자연 쪽에 보면 일반고 비율이 6.7%밖에 안 돼요. 그죠? 자사고가 9.6%, 외고국제 0.6%고 과고 영재고가 자연계열은 독보적으로 많죠. 83.1%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업부 수용과 계열적합형을 토탈해서 보면은 일반고 학생들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없죠. 그죠? 오히려 특목고 자사고의 비율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특목고 자사고의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다. 물론 학교 추천 전형은 이제 교과 전형이니까 그건 별도로 교과 전형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안 들어가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 다 지원을 할 거고요. 근데 학업부 수용과 계열적 합격만 본다고 한다면 역시 종합적으로 보면 일반고보다는 어디가 많다? 특목고 자사고가 많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죠. 이런 내신 분포에서 과연 지원 가능한 내신 컷은 어디에 될까?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를 갖다 선택을 하실 때 가장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신이 잘 나올까? 이런 부담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학부모님들 특목고 자사고를 지원하시려고 하는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이제 대입 설명회 때 했던 부분들을 갖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그 수시로 학종 지원 가능한 내신 컷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일반고를 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비고 1.3등급, 2.0, 2.0 이런 건 저희가 다 비고에 있는 건 저희가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 합격한 학생들이 내신 컷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안정 지원 가능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나 빅5에 의할 거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1.2등급 대는 일반고에서는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에서는 안정이 1.7등급 되고 지원 가능이 2.4등급 대 이 정도는 돼야지 가능하죠. 근데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에 이제 외대부고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의 전교 1등이 보통 1.8에서 1.9등급, 조금 더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3년 평균 1.7등급 대까지 가는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안정은 1.7등급 대, 그러니까 안정은 1.7등급 대이고 지원 가능은 2.3등급 대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3등급 대인 학교를 갖다 합격시켰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대부고에 2.5등급인 학생이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교에 연세대학교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신 등급을 갖다 본다고 한다면 아무튼 서울대나 빅5는 안정이 1.7등급대, 지원 가능은 2.3등급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수도권 의대는 일반고에서는 1.4등급대까지 가능하고 특목고 자사고에서는 2.0에서 2.8등급대.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는 이제 일반고에서는 지원 가능은 1.7등급대. 그러니까 연대 미래라든지 요번에도 저희가 이제 가천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1.4등급이 일반고에 최종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얼마 시켰냐면 이제 일반고 2.0등급인 학생도 비교과가 좋았기 때문에 1차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40.7대 1이었거든요. 거기서 1단계 4배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교과가 좋으면 이렇게 1.7등급 때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지원 가능은 특목고 자사고는 3등급 때까지 가능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고에서 1.6등급 때, 그죠? 서울대, 연대, 경희대 같은 경우 특목고 자사고는 2.9등급 때. 그러니까 서울대, 치대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저희가 청신국제고에 3.13, 작년에 2.9등급 때 계속 합격을 시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하나고 2.4등급 대인 학생을 갖다 저희가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대 치대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에서 2.0등급 때까지 가능하고요. 비교과가 좋다라는 가정하에서 특목고 자사고에서는 3.5등급 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상경계열과 이제 공학계열을 살펴보면 서울대학교에서는 요번에 저희가 1단계 합격시킨 아이가 1.69등급까지 저희가 지도했던 학생이 서울대는 1단계에서 2배수거든요. 1.69등급까지 합격을 했기 때문에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1.7등급 때까지도 일반고에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 특목고 자사고는 2.7등급 때까지 합격을 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한 내신 2.0인 지방 일반고 학생도 서울대 소비자학과에 합격시킨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요 내신 등급보다 조금 낮아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연세대학교가 오히려 높죠. 연세대학교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연세대가 이제 서울대에 선발하는 인원의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 같은 경우가 보통 일반적으로 내신이 더 이렇게 서울대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가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대는 1.6등급 대,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게 2.6등급 대까지 가능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가능이 2.1등급 대, 일반고는 2.1등급 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등급 대인 학생을 갖다 합격을 갖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학에서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2.1등급까지 일반고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1.9등급 때까지 합격을 시켰고요. 2.7등급은 특목고 자사고겠죠. 특목고 자사고는 3.2등급 때까지 지원 가능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가 이제 1.9등급 때까지, 일반고는 그죠?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는 3.5등급 때까지 가능하고요. 1.9등급 때는 저희가 다수,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 합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지방 자사고에 3.3등급인 학생도 작년에 서울대 건설환경공학이나 이렇게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 1.8등급,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 자사고에 3.2등급 대. 요번에 이제 저희가 3.1 정도 되는 학생이 이제 연세대 인공지능학과 이런 데 이제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에서 한 1.3등급 대, 이런 학생은 이제 되게 1.3등급이면 이제 되게 잘 갔겠죠. 연대 컴퓨터학과 이런 데 합격을 올해 시켰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그 공학계열에서 일반고는 2.0등급 대, 그 다음에 이제 학업을 수영, 수능 최저를 보는 전형에서는 3.0등급 대, 수능 최저가 없는 계열적 과평 4.5등급, 4.5등급 대는 저게 계열적 과평은 아까 그 83.1%가 어디였죠? 영재고 가고였죠. 그러니까 영재고 가고 학생이 저 정도 이제 4.5등급 대 가능하다. 하나 빼먹었네요. 서울대 농경제는 농경제학과는 좀 비인기 학과죠. 그러니까 농가대학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3.3등급 때까지도 특목고 자사고는 지원 가능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원 가능한 내신 컷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반고를 가면 이 정도는 돼야겠다. 그죠?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가면 이 정도는 돼야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한번 만약에 중학교 학부모님들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내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내 내신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한번 거꾸로 1등급이 4%, 2등급이 11%니까 혹시 이제 그 등수로 아실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산출을 해서 내가 좀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등급이 되니까 일반고 기준으로 보면 이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한번 내가 특목고 자사고를 지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신까지 알아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낸 하나고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서울대 의예과 3명에 치의학과 1명 등, 그 다음에 200명 중에 42명이나 합격을 시켰죠. 그러니까 서울대를 갖다 가장 많이 보낸 학교가 이제 하나고인데, 저희도 서울대 치대 보내긴 했지만, 하나고의 교육과정을 보시면 어떻죠? 이 일반고하고 커리큘럼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수능 최저를 갖다 준비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이 아니죠. 심화미적분학, 심화미적분학 2, AP 통계학, 선형대수학, 사회과학 통계학, 수학 세미나, 미적분학 2, 고급 수학원, AP 미적분학. 영어도 보시면 심화 영어에 그죠? 등등등 보면은 거의 그 외고의 커리큘럼과 같죠. 그 사회과 같은 경우도 어째? AP 미시경제, AP 거시경제, 국제정치, AP 세계사, 국제경제. 과학을 보면 어떻죠? AP 물리학,
AP 화학, AP 생물학, 전자기학, 그죠? 그리고 고급 과목들, AP 컴퓨터 과학까지. 그러니까 하나고의 교육 과정은 이렇게 수능 준비가 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뭐죠? AP 과목들. 그러니까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 과정에 심학습한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죠. 바로 이런 교육 과정으로 하나고의 교육 과정으로 인해서 서울대학교를 제일 많이 보내는 거예요. 200명 중에 42명이 굉장히 높죠. 근데 거기도 의대가 3명이고 치대가 1명이에요. 그럼 굉장한 실적인 거죠. 그렇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고의 교육 과정이 소위 대학에서 서울대학교에서 먹힐 수 있었던 것은 뭘까라고 보면 바로 입시 정책의 방향이 고교 학점제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입시 정책의 방향이 이게 이제 교육부 대입정책과에서 작년 3월 16일 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현재 고3, 고2, 고1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래서 입시 정책에 대해서 따라오는 대학들한테 예산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전까지는 뭐였냐면 정시 40% 늘려라였고요. 지금 고3, 고2, 고1 대상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바로 뭐냐면 고교교육과 대입전형간 연계성 제고, 그래서 고교학점제 202 교육과정 등 새로운 고교교육 체계를 이해하고 고교교육 변화에 알맞은 대입전형 변화 방향 연구를 수행해라.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 운영 시 고교 선택 과목 및 과목성 지도를 학생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개선해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육부 대입정책과에서 입시의 반영인 거예요. 입시의 방향인 거예요. 고교 선택 과목을 뭘 반영해라? 고교 선택 과목을 입시에 반영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학이 어떻게 되죠? 교육부 정책이 저러니까 대학의 평가 방향도 심화학습 여부, 학업 역량의 비교과다.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 그래서 연대, 중앙대, 경희대 등이 이 책을 갖다 발간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자, 과목별 성취도, 성취도별 분법이 원점수, 과목 평균, 이수 단위 등을 활용하고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의 등급에 따른 평가, 이런 내신 위주의 평가가 별로 높지 않은 거예요. 제일 높은 게 뭐였죠? 바로 진로 선택 과목 이수, 과목수, 과목별 난이도 및 수준 위계, 전문 교과 이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가 독보적 1등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가 뭐다? 오히려 내신보다 더 높은 게 뭐죠? 세분열 및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한다가 두 번째인 거예요.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이거죠. 근데 서울대 정시 모집에서도 이제 정시 모집에도 교과평가 20%가 들어가죠. 교과평가 20%가 내신이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너 무슨 과목 공부했니? 그 다음에 세특은 뭐니? 그 다음에 내신은 뭐니? 요 세 가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 교과평가 20% 들어가는 거에서 이 교과평가의 우선순위가 나오죠. 아, 심화된 과목을 이수하는 게 우선이구나. 제일 중요하구나. 두 번째가 뭐다? 세특이고. 그 다음에 내신은 세 번째가 내신이고요. 그러니까 내신은 필요 조건이에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지원 가능한 내신 컷 안에만 들면 내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성균관대 의예과 경쟁률이 25.5대 1이었거든요. 근데 50%까지 1.099, 70%까지 1.14였어요. 그럼 어떤 애들이 지원할까요? 하면 25배수 중에서 20배수는 다 1.0대, 1.1대 애들이 지원할 거거든요. 거기서 3배수 내지 4배수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0배수에서 내가 1.0 됐다고 해서 무조건 뽑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21배수가 떨어져 나갈 텐데, 불합격할 텐데. 그러니까 내신은 필요 조건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다? 내가 그 안에 내신에 충족을 했어. 이제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 무슨 과목 공부했니? 세특은 뭐니? 비교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할지, 일반고가 유리할지는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학계열에 합격한 학생들의 이렇게 지도 사례를 보면 의학계열에 이제 저희가 빅5의 의대, 그러니까 저희가 요번에 이제 서울대 의학계열 7명에다가 빅5의 의대 한 24명까지 보냈고 의학계열 전체 63명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상위권 의대, 빅5의 의대 합격한 학생 몇 명의 학생들 걸 한번 모아봤어요. 그럼 이제 심화 이수 과목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교육 과정일 거고, 근데 이 학생들은 뭘 했냐면 이제 이런 노력을 했겠죠. 고급 수학 원투, 고급 생명과학, 고급 화학, 고급 물리, 생명과학 실험, 화학 실험. 학생부에 다 있는 겁니다. 강의도 뭘 했죠? 이렇게 세포 신호 전달에 의해 인체 생리학. 그리고 도서도 뭐 했죠? 선형대사, 확률론, 일반 물리학, 쿠비 면역학, 원서보다 먼저 있는 영어로 생물학, 기초 내분비학, 생화학, 현대 물리학, 수치 해석학 바이블, 캠벨의 생명과학,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노화 생리학, 영어 논문이라든지 되게 깊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도서하고. 근데 이렇게 뭐 저렇게 전문서적까지 읽고, 근데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이제 오히려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하는 거죠. 이 학생들의 탐구 내용을 보세요. 자, 양자 물리학의 터널링 효과의 자발적 돌연 변이의 발생에 대한 탐구, 형광분명 에너지 전달을 이용한 세포 생물학 연구와 양자역학의 결합은남에 대한 탐구, 마르코프 체인은 세대가 거듭할수록 유전자 풀의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행렬과 연관지어 사례를 연구함, 또 쥐단백질의 구조와 기능 및 쥐단백질 연결 수용체 기전에 대한 탐구. 어떻죠? 되게 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탐구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잘할 수 있는 학교. 이것이 이제 일반고에서 가능할지 특목고 자사고에서 가능할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이제 치대도 보면 어떻죠? 치대도 보면은 이제 합격한 아이들이 이렇게 일반 심화이수 과목에다 공동교육까지 고급 수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화학, 강의도 세포 및 분자생물학 특론, 마찬가지로 심화도서 논문, 영어 논문 읽고 이렇게 공부한 과정이 있죠. 탐구 활동도 이렇게 다 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공학계열 보면 공학계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죠? 학교에서 했던 이수 과목인 거고 공동교육 과정으로 고급 수학, 고급 물리, 인공지능 수학, 컴퓨터 네트워크, 그 다음에 강의 인공지능에 의해 현대암으로 파이썬 데이터 분석, 자율동아리 조직해서 고급 수학 탐구 동아리 선형대 수학, 고급 물리 탐구 동아리, 교류회로 공진과 전기에너지 탐구, 관련된 영어 논문, 도서 기초부터 배우는 인공지능, 누구나 파이썬 통계 분석,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 그다음 데이터 과학으로 접근한 정보 보안, 빅데이터의 인공지능 위드 생물 정보, 되게 깊죠. 이런 아이들이 다 어디냐면 이제 서울대 연대고대 공학계열에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탐구 내용 한번 보실까요? 딥러닝 기반 얼굴 인식 시스템과 거리척도 학습, 다항식 회계에 의한 데이터의 비선형 관계 분석 및 데이터의 이진 분류, 고체 결정 조절을 통한 전자소재 물성 설계 탐구, 고급 수학, 무선 통신 신호의 전송과 복원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탐구 이랬죠. 이번에 이제 한번 상경계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심화이수 과목은 뭐죠? 국제경제, 그 다음에 AP 미시경제, 국제정치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공동교육 과정으로 뭐가 있냐면 기업과 경영, 지식재산 일반,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마케팅과 광고. 강의는 뭐죠? 수리통계학,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경영학, 경제학 원론, 거시경제학, 소비자와 시장, 그 다음에 재무회계, 조직행동 이런 강의들이 학생부에 다 있었죠. 또 도서도 보면 미시경제학, 그 다음에 소비자행동론, 경제학 원론, 마켓 내부포개, 자본시장법 강의, IFRS 중급회계 이런 등등의 깊이 있는 도서들이 또 학생부에 있었고요. 탐구 내용도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자이언트 스텝을 위해 거시경제학을 수강하며 정부 주도의 안정화 정책 성공 전략을 분석함.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을 학습하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확률과 통계의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분석함. 다중대표 소송과 소수 주주권 보호를 골자라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및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 이런 등등. 어쩌? 상경계열의 탐구활동에 대한 내용도 다 깊죠.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이제 학생들의 의치학 계열이나 그 다음에 공학 계열이나 그 다음에 상경 계열에 학습했던 이 과목들과 도서들, 그 다음에 탐구 과정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결국은 이런 학생부를 만들 수 있는 학교가 어디일지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고의 고등학교 학생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죠. 특목고 자사고 학생도 포함되어 있고요. 일반계 고등학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죠? 내가 내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어지는 이렇게 이제 과목이란 심화 과목이라든지 비교과가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죠. 근데 특목고 자사고는 어떻죠? 내신이 불리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심화 과목 이수 여부와 비교과를 갖다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우수하게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의 특성에 맞게끔, 그죠? 우리 학생의 특성에 맞게끔 이제 학교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결국은 이제 뭐냐면 제가 이런 과목과 이런 탐구 활동들을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런 아이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에 갔고 의대, 의치학 계열에 갔기 때문에 결국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어떤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죠?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갈 수 있고 의대나 치대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을 갖다 뽑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목고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시려고 든다면, 만약에 가시겠다고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5월 겨울방학부터 급하게 몇 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해보면 말고가 아니라 한번 정확하게 학생을 갖다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갖다 커버해서 3학년 1학기 학생부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나타내고, 이걸 통해서 심화학습 과정과 탐구 과정을 통해서 내가 특목고 자사고를 통해서 내가 의대나 그 다음에 이렇게 명문대를 갈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특목고 자사고 합격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요. 뭐 일반고가 좋은지 제가 뭐 특목고 자사고 좋은지를 갖다 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교육 정책의 방향으로 본다면 특목고 자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신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신을 잘 살리고 그 다음에 내신을 잘 살리고 비교과를 갖다 우수하게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상황에 맞게끔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를 갖다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